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어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기온은 무주 9도, 익산 11도, 전주 12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 23도, 전주 22도, 무주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차츰 떨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동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고 서리도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기차 생산단지를 조성해 1,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이 전기차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 큰 양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양대 노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먼저 하원우 기자입니다. 무너져가는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과 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역형 일자리 협약에 양대 노총이 참여한 곳은 군산이 유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양대 노총 지역 대표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사협력의 모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여 양보를 통한 상생의 역량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는 참여 기업이 4,122억 원을 투자해 1,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상생협의회 구성을 통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고용 규모가 가장 많고 전국 최초로 지역 공동교섭을 시작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상생협약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새만금 자율주행 시험장 등을 갖춘 군산은 전기차 육성에 최적지라며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노사도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의 우려를 뒤로한 채 간절한 군산 경제 극복을 위해 모든 근로자가 소통하고 경영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미래형 전기차로 주력 산업을 전환하고 상생 방안을 만든 군산의 선택이 꺼져가는 경제를 살려낼 희망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특징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상생협의회 구성과 지역 공동교섭 등 새로운 노사관계도 눈에 띕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광주와 구미 등에 이어 6번째로 만들어진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면서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한국노총 군산지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군산 건설에 일로 매진하여 군산 지역이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참여기업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가 주목됩니다. 상생협의회는 공동교섭을 통해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만들고 각 사업장의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재교섭하게 됩니다. 또 특정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상생협의회가 조정하고 노사는 이를 5년 동안 수용합니다.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우리 사주제 등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노사 상생 요소입니다. 군산에서 버는 수입은 반드시 군산시를 위해서 쓰고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그리고 신기술에 투자하는 그런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상생협의회와 갈등 조정 기능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임금 교섭과 파업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협약식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군산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마중물이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끝물을 침체의 길을 걷던 군산 경제에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단비가 될 거라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상 맞겠잖아요. 암만 해도 이제 군산 일자리 찾으면은 어느 정도 살아나갔죠. 기대감은 있죠. 우리 이제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군산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빠져나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특히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그 장사하기가 좀 굉장히 괴롭거든요. 일자리만 생기면 돈을 많이 쓸 테니까 아무래도 장사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기업인들은 위기를 타개할 작은 출구가 꾸려졌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기도 빨리 왔고 그로 인해서 탈출도 빠르다. 전북 경제는 군산부터 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산형 일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환점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일할 곳이 늘어나는 건 고무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일자리 질을 두고는 기대가 낮다는 평가가 덧붙습니다. 질적으로는 별로 성숙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준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백고동을 울린 상생형 일자리가 군산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을 걷어내는데 마중물이 될지 기대와 관심이 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관권 선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행사장에서 누구는 축사를 시키고 누구는 빼는 전주시의 의전 수칙이 문제가 됐는데요. 도내의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며 선관위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를 치를 때면 외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지, 또 인사말은 누구까지 할 것인지 등을 담은 것이 의전 수칙입니다. 이달에 수정돼 전 실국과 35개 주민센터에 배포된 전주시 의전 수칙입니다. 핵심 내용을 담은 요약본을 보니 국회의원의 축사는 지역구, 곧 전주 가불병 의원만으로 한정했습니다. 공공기관장은 많은 기관들 가운데서도 유독 국민연금과 경남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만 특정해서 구체적인 순서까지 적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총선을 앞두고 행사를 보다 간소하게 진행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합니다. 시민을 이해하고 그 의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전 간소화 방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전주시장이 속한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은 물론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 모두 전주권의 유력 총선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평화당으로 전주 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 같은 비례의원이나 정의당처럼 정당의 지지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입지자 개개인의 인지도가 낮은 정당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줬고, 또 타당 소수 정당의 후보 예정자들은 얼굴조차 알릴 수 없는. 평화당은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며 선관위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이 적법성을 분명히 따져보고 또한 잘못된 매뉴얼이라면 즉시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에는 자당 출신 전북 단체장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당의 성과를 현수막을 통해 알려달라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권 선거 시비를 낳았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모집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자 교육부가 다음 달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전국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은 20%.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던 교육부가 추가 확대를 검토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정시 확대는 섣부른 결론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수시 모집이 일부 손질이 필요하지만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종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정시 확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교육 현장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사들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아 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학력과 소득, 사교육의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다면 지역 학생들이 이른바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역대학 주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이 더욱 좁아질 거라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강남 쪽이라든가 특목고들이 다 점령을 해버리는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 눈을 훤히 보이는데 참 안타까워요. 입시 공정성을 높이려면 주요 대학들이 깜깜이 전형 비판을 받는 수시 전형 기준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엽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에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남원시는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익산에서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함께 홀로그램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홀로그램 엑스포와 아름다운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보석축제가 열립니다.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가 주식회사 수이K와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에 대한 운영 계약을 했습니다. 남원 노암산업단지에 자리한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은 남원과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이용해 천연물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아마 많은 그런 기업들에게 좋은 화장품의 소재를 천연 원료로 한 것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남은 화장품 산업 발전이 가일층 기대가 됩니다. 군산세무서가 소룡동 시대를 마감하고 미장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군산세무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군산시청, 군산교육지원청 등과 가까워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부안 가을의 국화빛축제가 오늘부터 부안 예술회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국화 동호인들이 가꾼 조형작 등 2만여 점이 전시되고 부대 행사로 문화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초에 치러지는 전라도와 14개 시군의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체육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육회장은 주로 단체장이 겸직해 체육단체의 선거 이용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련 법상 겸직을 금지하고 새로운 민간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지만 총선에 앞서 단체장들의 측근 심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회 문승우 의원은 전북체육회장과 14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진정으로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현 체육회장인 송하진 지사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해 상산고 입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서울 경기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혜영 국회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분석한 결과 올해 상산고 입학생의 60%인 221명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중학교를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 있는 중학교를 나온 입학생은 18%인 65명이었습니다.